또 관심 있으신 분들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자리 한번 안내를 해드릴게요. 매주 수요일 오후 1시에 양재동 인근에서 진행이 되고요. 주제는 지금 화면을 통해 나가고 있습니다. 소액 투자가 가능한 곳 이외에도 또 다른 여러 이야기들 나눠보실 수 있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화면 통해 나가고 있는 번호로 문의 후에 한번 참석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저 이제 본격적으로 또 고민 상담을 해볼 텐데요. 그 전에 먼저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안내해 드려야겠죠. 02-2638-3961번 02-2638-3961번으로 지금 전화 주시거나 또는 건당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샵 3989번으로 궁금하신 내용 바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첫 번째 상담부터 바로 나눠보도록 할게요. 문자로 만나보겠습니다. 2887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관악구 일대 재개발 지역 1억 미만으로 투자처를 보고 있습니다. 향후 전망이 괜찮을지 궁금하고요. 재개발 시 대지 지분보다 신축일수록 감정이 더 잘 나온다고 하던데 왜 그런지도 궁금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재개발 지역에 좀 소액으로 보시는 것 같아요. 이곳도 전망이 괜찮을지 대표님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세요? 네, 관악구로 가보겠습니다. 관악구가 입지는 참 좋은데 저평가되어 있는 지역 중에 하나죠. 아파트 가격이 사실상 그 제일 거의 마지막쯤에 오르는 지역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가성비는 어떻게 보면 좋고, 근데 입지적으로는 주변에 우리가 일자리 접근성도 좋은 지역이어가지고 좋은 유망한 지역이고요. 1억 미만으로 우리가 이 지역에서 찾는다 그러면 사실상 재개발이 뭐 확정이 된 신림 뉴타운은 좀 힘들 것이고, 재개발이 앞으로 추진되거나 현재 동의서를 걷고 있는 요 초기 추진 단계 쪽에 들어가셔야 될 것 같아요. 그것도 좀 설명을 드리고요. 우선은 우리가 관악구에 좀 초기 추진 단계로 들어갈 수 있는 지역을 좀 보면요. 최근에 이제 뉴스 기사가 나온 것 중에 뭐냐면 우리가 모아타운이 주민 제한이랑 잠깐만요. 모아타운 같은 경우가 주민 제한이랑 공모 방식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그런데 주민 제한 방식으로만 지금 진행을 하고 공모 방식은 더 이상 진행을 안 하고 있죠. 해제가 됐는데 그래서 일각에서는 우리가 재개발이 좀 더 힘들지 않을까라고 많이 생각을 했었는데 아닙니다. 오히려 주민 제한 방식으로 진행을 하면서 허들이 높아지다 보니까 동의율 자체를 초기에 사업을 추진할 때부터 주민 동의율을 60%를 받아야지 구역 지정이 되거든요. 그런데 구역 지정이 된다고 끝이 아니죠. 이 상태에서 또 동의율을 80%를 받아야 조합 설립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주민 제한 방식의 모아타운으로 변경이 되고 나서 사업의 효율성, 속도는 조금 더 빨라졌다. 사실 사업의 성패를 결정하는 게 주민 동의율인데 사실 확률적으로 재개발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요. 여기서 그 주민 제한으로 바뀌고 나서 이 1호로 지금 제일 추진이 됐던 데가 바로 여기에 그 관악구에 있는 모아타운이 있습니다. 위치가 어디냐면 지금 시공사 선정까지 주민 제한 방식으로 끝났거든요. 바로 이쪽인데요. 요 일대, 이 나누중학교 있는 요 일대가 지금 모아타운 주민 제한 방식으로 해서 시공사 선정이 끝난 거고요. 올해 이렇게까지 진행이 빠르게 된 구역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1억 미만으로 투자처를 찾아서 들어가잖아요. 그럼 좀 초기 단계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도 안정적인 데를 들어가는 게 좋고, 그럼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좀 추진을 하고 있고 이렇게 주민 제한 방식이 지금 좀 잘 추진이 되고 있는 구역들이 많으니까 이런 구역들로 들어가면 좋다는 거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우리 옆으로 다시 지도를 보면 넘어가서 여기 이 편한 세상 서울대 입구 3단지 아파트, 1, 2단지 아파트 인근에 있는 요 구역들 중에도 지금 모아타운 주민 제한 방식으로 6개 구역으로 나눠가지고 동의서를 진구하는 데가 있습니다. 투자금이 한 1억 전후로 들어갈 거거든요. 이런 데는 좀 안정적으로 잘 추진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우리가 이제 제가 계속 말씀을 좀 드리지만 우리가 서울에서 이제 투자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죠. 매매가는 올랐고 전세가는 공시가 때문에 좀 떨어지다 보니까 들어가는 투자금 갭이 많이 늘었는데요. 그래도 아직 우리가 서남권 쪽으로는 1억 정도 가지고는 들어갈 수 있는 지역들을 셀렉을 할 수가 있고요. 향후에 서남권이 많은 개발들이 지금 될 것으로 여러 가지 정책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향후 전망은 밝은 곳이고요. 서남권 같은 경우는 이제 특히나 관악구 같은 경우는 개발이 돼야 될 수밖에 없는 게 아시겠지만 입지적으로 너무 좋죠. 여의도와의 접근성, 뭐 구로 가산 디지털과의 접근성, 옆으로 강남이나 이 서초와의 접근성이 너무 좋은 일자리
개발이가 있는 지역의 배후 주거지인데 실제로 여기가 2호선도 지나가고 있으니까 사실상 이 강남 쪽으로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가격적인 부담 때문에 신림동 쪽으로나 뭐 관악구 쪽으로 많이 몰려오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후돼 있다는 거죠. 거기다가 최근에 이 신림선까지 개통이 되면서 여의도와의 접근성도 좋아졌는데 주거타운은 사실상 열악하고 아직 형편이 없는 단계잖아요. 그래서 이제 개발이 절실하고 여러 가지 개발들에 대한 이슈들이 있는 지역 중에 하나고요. 관악구 같은 경우는 지금은 제가 앞서 얘기한 대로 아파트 가격들을 생각하면 좀 나중에 오르는 지역 중에 하나인데 앞으로는 또 예전의 관악구가 아니라 그 좋아지는 지역으로 바뀔 걸로 보이는 게 뭐냐면 우리가 신림 뉴타운을 빼놓고 얘기를 할 수가 없죠. 사실상 그 전에 신림 뉴타운 같은 경우가 굉장히 사업이 지지부진했죠. 뭐 무허가 주택 단지들도 있고 하면서 시끄러웠었거든요. 속 시끄러웠었는데 신속통합기획 1호 사업지로 해가지고 선정이 되면서 완전 전환점을 맞이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기존에는 서남부권에 뭔가 제일 저개발이 된 지역 중에 하나였다면 이제는 최대 재개발지 사업지 6천 세대가 무려 들어올 예정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모든 그 세 개 구역들이 조합 설립 이후 단계로 속도도 이제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서남무권의 최대 수혜지가 앞으로 될 것이다. 그러면 여기가 이제 개발이 어느 정도 눈에 보이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나머지에 있는 추진하고 있는 구역들이라든지 선정이 된 구역들도 바람이 불 수밖에 없고 속도가 더 붙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주변 일대의 뭔가 전망은 밝은 지역인데 우리가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그래도 아직은 1억 정도로 들어갈 수 있는 지역이다. 그래서 소액으로 사실 1억이면은 서울권에 좀 그래도 소액이잖아요. 이걸로 묻어두기에 괜찮은 지역 중에 하나가 관악구거든요. 그래서 이쪽을 좀 추천을 드리고요. 두 번째 질문이 예를 들어가지고 재개발을 진행을 하는데 신축인 경우와 대지 지분이 작은데 신축인 경우와 대지 지분이 큰데 구축인 경우. 자, 요거에 대해서 어떤 게 사업성이 더 잘 나오냐, 왜 그러냐, 뭐 이런 질문이셨잖아요. 일단은 요거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아파트의 재건축 같은 경우는 무조건 대지 지분이 사실상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아파트가 같은 단지 내에 있는 아파트들은 위치도 너무 비슷하죠. 뭐 지하철과의 거리라든지 앞에 도로 접도율이라든지 아니면 용적률이라든지 건축 연식이라든지 모든 조건들이 다 동일하고 다른 것 딱 하나는 평형대에 맞는 대지 지분 요것만 다른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지 지분이 사실상 절대적이라고 보시면 되는 건데요. 이제 빌라 같은 경우는 대지 지분도 중요하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사실상 공시지가, 뭐 공동주택 가격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눈여겨봐야 된다라는 거고 왜냐하면 다르죠. 한 구역 내에 있는 빌라들도 어떤 거는 단독이고 어떤 거는 다가구고 어떤 건 다세대고 또 어떤 거는 역세권인 거고 어떤 거는 비역세권인 거고 뭐 주차장이 있고 없고 엘리베이터가 있고 없고 건축 연도가 다 다르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중요한 것이 전반적으로 공동주택 가격, 공시지가 이런 것들이거든요. 이거를 산정을 할 때 보통은 이제 토지와의 효율성 이런 것들을 다 감안을 해가지고 산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공통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 그래서 좀 더 쉽게 얘기를 하면 예를 들어가지고 뭐 대지집은 16평짜리 구옥이 있어요. 그리고 대지집은 뭐 5평짜리 신축이 있어요. 감정이 대지지분이 무려 16평이니까 더 잘 나올 것 같죠? 아닙니다. 비슷하게 나오거나 신축이 더 잘 나올 수도 있어요. 이게 건물가도 같이 받고 있고 평가금 자체가 달라질 수 있거든요. 실제로 거래 사례 비교법 이런 것들을 좀 감안을 해가지고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래서 결국은 빌라는 감정을 받아봐야 된다. 다만 우리가 감안을 해볼 거는 공동주택 가격이라든지 공시지가 이런 것들을 잘 감안을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재개발지에 들어가면 보통 투자잖아요. 제일 이제 좀 무난하게 들어갈 수 있는 것들이 뭐냐면 건축 연시 뭐 여러 가지도 중요한데요. 결국은 내 투자금입니다. 투자금이 좀 적게 들어가는 게 내가 나중에 쭉 가져갈 수도 있고 뭐 프리미엄을 붙여가지고 붙으면 뭐 대팔 수도 있는 거잖아요. 조금 더 상대적으로 투자금이 적을수록 이제 나중에 대팔 때도 환급성이 더 낮다 이건 거고 투자금이 작다는 얘기는 결국은 전세가가 뭔가 높던지 아니면 매매가가 좀 낮던지 그래야지 시세보다 투자금이 적은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투자를 할 때는 건축 연식 이런 것도 중요한데 요즘은 전세가 자체를 공동주택 공시 가격에 맞춰가지고 전세가를 세팅을 하기 때문에
공동주택 공시 가격을 꼭 확인을 하시고요. 거기에 맞춰가지고 전세가가 세팅이 돼 있는 금액을 보시고 여기에 맞춰서 매매가가 세팅이 돼 있는 걸 보시고 그래서 갭이 얼마 들어가는지를 확인을 하고 내가 투자를 하시면 조금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 질문에는 주민 제한 방식으로 시공사 선정까지 진행된 곳 외에 다른 곳까지 말씀을 주셨으니까요. 잘 한번 살펴보시고요. 두 번째 질문에는 아파트 재건축은 대지 지분이 중요하지만 빌라는 대지 지분보다는 공시지가가 더 중요할 수도 있으니까 이건 감정을 또 받아봐야 된다라는 말씀 주셨거든요. 이 부분 참고하셔서 잘 고르셔서 성공적인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담 내용 도움되셨길 바라면서 저희는 다음 상담 만나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도 문자로 만나보겠습니다. 0875님께서 보내주셨어요. 2년 뒤 초등학교에 들어갈 자녀가 있어서 학군지 아파트로 이사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다만 작년에 매수한 둔촌동 모아타운 빌라 한 채 보유, 주식에 1억 초반 정도 현금이 있는 상태인데요. 둔촌동을 매도해도 3억 정도가 종잣돈인데 영끌해서 아파트를 사야 될지 거주와 투자를 분리를 해서 재테크를 조금 더 해야 될지 고민이 됩니다. 어떤 선택이 나을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이런 고민 참 많이 되시겠죠. 자녀분 위해서 이제 이사를 하고 싶으신데 또 재테크 생각 안 하실 수가 없거든요, 대표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좀 현명할까요? 사실 정답이 없죠. 지금 상황에 맞게 하셔야 되는 건데 결론은 이게 거주랑 투자를 함께 하는 개념. 그리고 하나는 거주랑 투자를 이제 분리하는 개념이죠. 거주랑 투자를 이제 분리하는 개념인 건데 어디로 가나 기간이 사실상 단기적으로는 수익이 비슷하더라고요, 보통. 근데 중장기로 봤을 때는 거주랑 투자를 분리하는 게 조금 더 이득이더라. 뭐 물론 입지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겠지만 통상적으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말씀을 하신 게 둔촌동에 모아타운을 하나 가지고 계시는데 요거를 매도하면 한 3억 자금이 생긴다고 하셨고 여기에 추가 1억이 주식에 들어있으니까 보탤 수 있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럼 자금이 4억이 융통이 가능하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주랑 투자를 합치게 되면 결국은 자녀 있으시니까 아파트, 이제 학군지 있는 아파트 쪽으로 들어가셔야 되는 거죠. 그러면 내가 4억을 가지고 한 대출을 5억에서 6억 정도 대출을 내야 되는 상황일 것 같아요. 그래야지 뭐 9억 내지는 10억짜리 아파트 실거주 내 집 마련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5억을 대출을 내본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금리를 그냥 4%로만 계산을 해도 이게 5, 4, 20, 2천만 원 연간 2천만 원이니까 월 뭐 160만 원 조금 넘을 것 같고 그럼 이자 160만 원에 여기 원금까지 내게 되면은 월 200만 원 정도의 지출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물론 이게 200만 원 내도 내가 아파트만 잘 선택을 하면 가격은 뭐 장기적으로 더 많이 오를 거예요. 훨씬 더 남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달 지출해야 되는 금액이 굉장히 부담스럽죠. 거기다 지금 대출에 대한 금리가 계속 떨어질 기미가 안 보이고 스트레스 DSR부터 계속 조여오는 좀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달달이 들어가는 것들이 좀 부담스럽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고 그래서 가능하시면 그 아까 질문 중에 자녀분이 학교를 가시는데 한 2년 정도 시간이 남아 있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럼 한 사이클 정도만 거주랑 투자를 분리를 해서 재테크를 하시면 이후에 뭐 2개를 다 처분을 하든 뭐 하여튼 처분을 해가지고 아파트를 마련을 하든 훨씬 월 지출 비용에 대한 부담금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 것 같냐면 둔촌동에 있는 모아타운을 매도하면 3억 정도 남는다. 지금 매도하기는 좀 아깝거든요. 여기가 3개 구역이 지금 1개 같은 경우는 조합 설립이 이제 된 상태죠. 그 나머지 2개도 이제 순차적으로 동의율이 이제 적극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상 향후 전망이 너무 좋고요. 제가 여기 둔촌동 모아타운 같은 경우는 그 계속 될 가능성이 높다고 계속 여러 번 말씀을 드렸고 전망이 밝은 지역이라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여기는 좀 유지를 하셨으면 좋겠는 게 사실상 여기가 아파트가 완성이 돼서 5구 타입이 된다, 5구 타입을 받는다 그러면 얼마가 될까요, 시세가? 못해도 15억 이상은 당연히 안전적으로 넘어갈 거거든요. 왜냐면 옆에 올림픽파크 포레온 같은 경우가 뭐 5구 타입이 20억이 넘어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5억 이상은 무난히 이제 갈 아파트인 거고. 그래서 요거는 지금 파는 것보다 계속 오를 일만 남았으니까 굳이 매도하실 이유가 전혀 없는 거고요. 이 상태에서 종잣돈 지금 1억 정도 더 있다고 하셨잖아요. 이거를 가지고 투자를 한 개 더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재개발 뭐 초기 단계라든지 이런 데 들어가시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가 제가 1억이라고 하면 아까 얘기한 뭐 그전에 상담을 했었던 관악구 쪽도 괜찮고요. 요 주변 일대도 보면은 지금 천호 암사역 인근 요쪽으로 해가지고 모아타운인데 주민 제한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동의율이 잘 나오고 있는 데가 있거든요. 이런 데 들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들어가시면 결국은 1주택이 아니라 2주택이 되시는 거죠. 그럼 2주택이 되면 내가 전세자금 대출이 안 나오니까 거주 해결 자체를 월세로 하시긴 해야 되거든요. 근데 월세를 하실 때도 좀 재건축이 들어가거나 연식이 오래된 아파트 같은 경우는 매매가는 사실은 높지만 그 임대차 가격 자체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낮거든요. 주변 시세 대비해 가지고요. 그러면 월세를 좀 들어가셔가지고 2년 정도만 사이클을 돌리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달달이 나가는 지출 최대한 줄일 수 있고 내가 집이 두 채가 마련이 되는 거잖아요. 이 상태에서 한 조금 있다가 한 번 더 뭐 문의를 주시면 그때 제가 재테크를 뭐 설계를 한 번 더 도와드리면 될 것 같은데 두 채를 다 그대로 보유를 하셔가지고 매도를 하셔가지고 아파트 한 채로 갈아타시던지 아니면 그때 상황 보고 한 개는 유지를 하시고 한 개만 매도를 하시고 내가 대출을 좀 활용해가지고 아파트 한 채를 마련하시던지 이렇게 사이클을 좀 돌리시면 될 것 같거든요. 다만 지금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요지는 지금 뭐 둘 중에 어느 선택을 해도 나쁘지 않은데 당장에 이제 실거주 내 집 마련을 하게 되면 월세 그 이자 나가는 부담이 굉장히 높아지니까 그럴 바에는 거주랑 투자를 분리를 해서 조금 더 한 사이클 더 재테크를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조금은 고생스러우시더라도 입학 전까지 시간이 살짝 있으니 이 부분을 활용하셔서 투자와 거주를 이제 분리를 좀 하시면 어떨까 말씀 주셨거든요. 그리고 보유하신 모아타운은 계속해서 유지하시면서 나머지 현금을 활용하셔서 이제 한 곳을 더 투자하시는 방향으로 전략을 좀 짜주셨습니다. 이 부분 참고를 해보시고요. 만약에 이 부분을 활용하신다면 또 추후에 다시 한번 또 상담을 받아보시면서 그 뒤 전략도 한번 짜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 들었으니까요.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랄게요. 이렇게 궁금하시거나 결정에 어려운 부분 있으시다면 02-2638-3961번과 샵 3989번으로 계속해서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상담도 이어갈게요. 이번에는 2004번님께서 또 보내주셨습니다. 실거주로 대흥 태영과 마포 용강 레미안 아파트를 고민 중입니다. 마포 용강 레미안이 가격이 조금 더 높기는 한데 나중에 매도할 걸 생각하니 브랜드 있는 아파트가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단지가 크고 조금 더 역세권인 마포 태영 아파트가 더 나은 것 같기도 하고 고민입니다. 어떤 아파트를 선택해야 후회 없을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자, 일단 마포라고 하니까 입지는 참 좋아 보이는데요. 이 두 곳에서 고민을 하시고 있거든요. 어떻게 선택을 또 하셔야 될까요, 대표님? 네, 마포 너무 좋죠. 요즘 많이 찾으시는 지역 중에 하나고요. 그 마포 용강 레미안 아파트랑 마포 태영 아파트 두 개 중에 고민을 하시는 거고 고민할 이유가 크게 없는 것 같아요. 일단 마포 태영 아파트로 가셨으면 좋겠고요. 브랜드가 중요하긴 하죠. 사실 브랜드가 아파트 가격을 결정을 하는 것도 맞는데 브랜드만 아파트 가격을 결정하는 건 아닙니다. 나머지도 부가적인 요소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현재 이제 말씀을 하신 대로 아파트 가격 자체가 1위가 마포 용강 레미안 아파트인 거고 이제 두 번째 아파트가 마포 태영 아파트 가격이 1순위, 2순위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브랜드만 중요했다고 하면 계속 여기가 가격이 더 높았어야 돼요. 그리고 두 개가 아마 가격 차이가 뭐 1억에서 2억 정도 날 것 같은데 계속 이 정도는 격차가 벌어졌어야지 이게 브랜드가 지대적인 영향을 미치구나. 이게 1위고 이게 2위구나.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사실상 우리가 뭐 이렇게 과거에 뭐 2, 3년 전에만 보더라도 마포 태영 아파트의 가격, 고점 가격이 1위, 그리고 마포 용강 레미안 아파트 가격이 2위였던 적이 있거든요. 그러면 브랜드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그거 말고도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작용을 해서 마포 태영 아파트가 이제 가치가 있는 아파트구나라고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고요. 여기가 건축 연식이 좀 더 아마 됐을 거거든요. 그래서 리모델링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건데 리모델링은 사실상 여기가 찬반에 대한 이런 이슈들이 있다 보니까 좀 풀어야 되는 숙제는 많습니다.
여기가 공사비, 그러니까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공사비가 너무 부담스러워가지고 사실상 반대하는 민원들이 좀 있는 상태긴 한데요. 용적률이 300%가 넘죠. 사실상 재건축은 힘들다고 봐야 되고 리모델링으로 결국은 가야 되는데 시간이 들수록 시간이 더 지날수록 연식은 쌓여가고 그럼 어떻게든지 재건축 방향으로 갈 건데 늘어질수록 내가 공사비라든지 이런 이슈들 들어가는 비용들은 좀 더 증가는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한다 그러면 좀 빠르게 추진하는 게 좋을 건데 어쨌든 여기는 그런 리모델링에 대한 찬반에 대한 이런 것들은 좀 풀어야 되는 숙제가 있는 거는 맞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입지가 좀 그래도 나름 우수한데 그중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거는 여기 경의선 숲길이죠. 기존의 용산선 폐철길이 여기가 이제 지상이 녹지화되고 주변에 이제 상권들이 발달하게 되면서 결국은 부동산 가격이 달라졌고요. 부동산 가격이 달라지다 보니까 요 일대의 주변에까지 여파가 작용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부동산 가치를 얘기를 할 때 사실 용도 지역, 땅의 효율성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주변 일대에 뭔가 이제 녹지로 개발이 돼 있거나 아니면 용적률에 대한 인센티브가 가면서 지상에 여러 가지 녹지 시설이랑 뭐 상업 시설들이 돼 있으면 결국 여기에 이제 부동산의 가격은 당연히 상승을 하는 거고요. 여기가 상승하게 되면 바로 옆에 있는 이제 구역까지 가격 자체가 번지는 거죠. 그러니까 서울의 아파트가 중심부가 오르면 외곽 지역의 아파트들이 순차적으로 릴레이 효과로 따라오르잖아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 그거에 대한 수혜가 참 있는 아파트가 마포 태영 아파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학구열이 또 좋은 단지 동네잖아요. 좋은 동네인데 염리초를 굉장히 알아주죠. 마포 용강 레미안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일부 동호수만 제가 알기로 염리초 배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마포 태영 아파트 같은 경우는 거의 전체 동이 염리초 배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가 수요가 좀 많은 아파트죠. 수요가 많은 아파트고 꾸준히 이제 거래가 되는 아파트다. 거래량이 많다 보니까 브랜드가 크게 없다 그래서 황금성적인 부분에서 걱정이 될 필요는 없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지금 여기 아현 뉴타운이나 아니면 마포 쪽의 용강동의 일부 아파트들도 신축 한 10년 차 전후로 되는 준신축급 아파트들이 84 타입 기준으로 아파트 가격이 지금 20억이 넘어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20억 이상이기 때문에 마포 태영 아파트나 뭐 이런 데는 10억, 한 16억, 17억 선 정도 되죠. 그럼 가성비 자체도 괜찮고 사실 입지도 좋고 학군도 괜찮고 그래서 고민하실 이유가 없고요. 저는 마포 태영 아파트 쪽으로 좀 선택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네, 걱정하시는 만큼 브랜드 영향보다 다른 여러 가치가 더 크다라고 말씀을 주시면서 보고 계시는 두 곳 중에 한 곳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상담도 이어갈게요. 6584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여유자금 4억 2천만 원으로 재개발 투자 희망하고 있는데요. 마포와 자양, 노량진, 청량리 등 임장을 다녀봤는데 제 투자금으로는 좀 부족하더라고요. 그래도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상급지에 투자를 하고 싶어서 최대한 2억 초반 정도까지로 투자할 만한 지역이 있을까요? 라고 보내주셨고요. 추가로 노량진 존치구역도 재개발이 잘 추진될 여지가 있을까요? 라는 두 가지 질문 주셨습니다. 대표님 도와주시죠. 네, 지금 2억 정도 가지고 투자처를 찾는다는 얘기이신 거예요, 그렇죠? 네, 2억 정도, 2억 초반 정도로 찾으시는 거고 뭐 둘러보신 데가 노량진 둘러보셨고 어디 둘러보셨죠? 청량리? 마포와 자양, 청량리요. 마포, 자양 뭐 이렇게 둘러보신 건데 좋은 지역을 다 둘러보신 거는 맞고요. 일단은 지금 보신 데는 투자금이 다 2억 뭐 한 7, 8천 정도는 들어가는 지역이에요. 이게 매매가 대비해가지고 전세가가 좀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들이다 보니까 이게 투자금이 많이 들어가는 거고요. 2억 정도로 들어간다 그러면 뭐 들어갈 수 있는 지역들 몇 개만 볼까요? 우리가 아무래도 그 용산을 기준으로 요렇게 봤을 때 서남권보다는 이제 동남권 같은 경우가 개발이 좀 더 많이 됐고 나름 상급지라고 표현하는 지역들, 아파트 가격이 높은 지역들이 이제 동남권 쪽이거든요. 같은 금액이라면 그래도 조금 더 동남권 쪽으로 들어가시는 걸 우선순위로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강동구로 먼저 넘어가 볼게요. 강동구에서는 지금 정비 사업들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어느 정도 시공사 선정이 된 곳도 있고 아니면 초기에 지금 추진
추진하고 있는데 구역 지정 임박한 데도 있고 이런 데 같은 경우들이 다 이제 강동구도 아파트 가격도 높고 전세가도 높고 수요가 많은 지역인데 상대적으로 매매가는 좀 안정적이다 보니까 2억 안짝으로도 투자 가능한 것들이 있습니다. 오히려 좀 저평가가 되어 있는 지역이거든요. 이런 데도 괜찮고요. 그리고 또 비슷한 금액으로 들어가려면 중랑구 쪽도 괜찮아요. 제가 앞에 이슈 때도 설명을 드렸지만 중랑구가 전체적으로 지금 여기 면목역을 중심으로 해서 다 아파트 주거타운으로 형성이 될 거기 때문에 향후에 가치는 좋아질 지역이 분명히 맞거든요. 이런 지역들도 좀 소액으로는 들어갈 수 있으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보다 조금 더 들어가는 지역을 보면은 상급지, 준상급지 중에서 비규제 지역 중에 여기 용답동도 제가 몇 차례 이제 문의 오셔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지역도 향후 이제 개발이 될 수밖에 없는 지역이거든요. 보시면 실제로 청량리죠, 위에가 개발 압력들이 계속 밀려오고 있어요. 다 개발이 됐잖아요. 답심리부터 싹 다 개발이 됐고 또 옆으로 가시면 여기 마장에도 일부 구역들이 지금 지정이 돼서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단계고요. 옆으로 금호라든지 행당이라든지 응봉동이라든지 이 주변 일대도 지금 싹 다 남아있는 저층 주거지들이 정비 사업으로 지정이 됐거나 진행을 하거나 이런 단계거든요. 그 상태고 그러면 또 옆으로 밑으로 내려와서 더 밑으로 내려가시면 성수동이죠. 성수동 같은 경우도 그 특정개발진흥지구로 돼 있으면서 땅값 자체가 거의 평당 1억 8천에서 2억 정도 가는 지역이잖아요. 굉장히 땅값이 높다. 그런데 이 성수동에서 한 정거장만 이동하면 용답동이거든요. 용답동 2호선 있고 답심리역 5호선 있고 더블 역세권으로 이용이 가능한데 여기 같은 경우가 노후도가 지금 이미 80%가 넘는 단계고 지금 한 2차례 정도 재개발 사업을 진행한다고 동의서를 걷다가 이제 조금 무산이 된 상태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무산이 돼서 끝이 아닌 거고 지금 조금 거품이 빠져 있겠구나. 그런데 지금 다시 구역계 조정을 해서 재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구역계 조정을 하고 진행이 되면은 결국은 바로 옆에 청계 리버뷰 자이가 곧 입주죠. 여기처럼 아파트가 될 수 있겠구나. 그리고 사업성 면에서도 괜찮아지겠구나.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고 여기 같은 경우는 결국은 지금 남아있는 성동구 중에서 거의 마지막 남은 미개발지거든요. 그리고 상권들보다는 뭔가 단독주택이라든지 주거단지로 형성이 돼 있고 상습 침수 구역이기 때문에 개발이 절실한 구역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시간이 별로 없는데 그 추가 질문 중에 그 노량진의 존치구역 같은 경우도 개발이 되냐라고 물어보셨고요. 개발됩니다. 지금 노량진 존치구역 중에 9구역이랑 11구역은 가로주택으로 됐고 나머지 13구역도 모아타운으로 됐죠. 존치구역이라고 안 되는 거 아니고 개발은 진행이 되거든요.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여러 구역 말씀해 주셨고요. 존치 구역까지 또 말씀 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하시고 상담 내용 꼭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상담은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자세한 이야기 또 나눌 수 있는 자리 있잖아요. 매주 수요일 날 양재동 인근에서 진행이 되는데요. 소액 투자 관련해서 궁금하시거나 다른 부동산 관련해서 궁금하신 부분 참여하셔서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시기 바랄게요. 화면을 통해 나가고 있는 번호로 문의 후에 참석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랄게요. 저희는 내일 오후 3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